빠르게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저희 시간 통해서 확인하시죠. 테마 순환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니맵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가운데 오늘 2차 전지 쪽이 힘을 내지 못합니다. 낙폭을 키우는 흐름인데요. 일단 테슬라발 이슈가 계속 영향을 주면서 어제도 급락했던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추가 급락 나오면서 3% 이상 밀립니다. 삼성 SDI 역시나 4% 이상 하락이고요. 올해 들어서 유달리 낙폭이 컸던 배터리 종목으로 보이는 SK 이노베이션 오늘 장은 일단 빨간불을 켭니다. 미국 내에서도 금융주가 비교적 선전했는데 오늘 금융주 국내에서 강한 흐름 나옵니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등이 2% 내외 상승세 확인이 되고요. 자동차와 과장님 쪽의 네이버, 카카오도 오늘 강세 움직임 보이네요. 다만 네이버, 카카오도 갈수록 탄력은 좀 떨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0여 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수급 변화가 나오고 있는 지금인데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자, 한 주 저희가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항상 수급 데이터 살피지 않습니까? 과장님, 최근에 사모펀드 연기금은 어느 쪽에 집중합니까? 사모펀드 연기금은 아무래도 지금 가장 강한 정부 정책 모멘텀이 작동하고 있는 중국의 리오프닝 쪽을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 초반에는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또 중국 증시 투자 의견을 그 비중 확대로 상향을 또 했죠.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방역 기조 완화 움직임을 좀 빠르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도 리오프닝 섹터로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그리고 정부 주도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중국 쪽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가 이제 너무 빠르게 반영이 되다 보면 주가에는 속도 조절은 다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큰 방향성은 위드 코로나로 중국도 간다.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긍정적인 뷰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들 섹터는 워낙에 빈집이었습니다. 기대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실적이 붙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기저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10월 초부터 강하게 상승을 했던 건설기계 쪽이 좀 이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유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건설기계 쪽 초기 움직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빈집이었는데 공매도도 사실 많았어요. 그런데 10월에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쇼커버가 확 들어오면서 업황도 살아나는 흐름이 되면서 이제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굉장히 단시간 내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이쪽 섹터도 공매도가 상당히 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의 모멘텀이 발생하는 지금 현재 초기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강한 쇼커버가 발생되면서 주가도 강한 반등을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관도 매수를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리오프닝에서도 사실 화장품 다르고 네. 카지노 다르고 뭐 여행 다르잖아요. 네네. 카지노 쪽 최근에 뭐 긍정의 보고서도 꽤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카지노는 사실은 반반, 그러니까 절반을 차지하는 게 외국인 VIP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게 일본 VIP고 절반이 이제 중국 VIP인데 사실은 중국 VIP가 와서 바카라를 해줘야 네. 정말 이제 살아난다라고 보는데 특히나 이제 외국인 카지노인 이제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2분기부터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적자폭이 확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면서 3분기부터 완연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까지 뭐 11월 데이터는 살짝 슬로우하게 나왔지만 긍정적인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죠. 데이터 보시면은 파라다이스와 GKL의 경우 각각 과거 그러니까 2019년도 매출의 70% 파라다이스는 그다음에 GKL 같은 경우 50% 수준까지 이미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 회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VIP까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추가적인 실적 회복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쪽은 어떨까요? 사실 뭐 우리 내년에 또 실내 마스크 번진다 네. 얘기가 나오니까 맞습니다. 화장품 관심을 많이들 두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화장품이 사실은 중국의 좀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로 이제 꼽히는데 사실은 구조적인 성장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중국 로컬 브랜드가 워낙에 좀 많이 네.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이라는 것은 기조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기대감이 없었고 작년이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리오프닝의 강력한 모멘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내가 내년 1월에 또 실내 마스크를 벗잖아요. 저도 조금 약간 피부에 신경이 좀 쓰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블 모멘텀이라고 봐요. 특히나 이제 색조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제 마스크 쓰면은 립스틱을 안 발라도 되는데 맞아요. 마스크를 벗으니 자꾸 립스틱 바르게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색조 쪽으로는 조금 더 약간 이제 더블 모멘텀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특히나 그래서 이제 색조 관련 기업인 이제 CNC 인터내셔널이 가장 강하게 좀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아모레 G가 중국 리오프닝 하면은 베타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모레 G는 이제 그 G주사죠.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중국 면세 지분을 일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로드샵 브랜드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중국이 리오프닝 됐을 때의 기저 효과가 상당히 클 종목으로 아모레 G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다가 왜 아모레 G를 더 많이 사냐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모레 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너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MSCI 편출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좀 다량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죠. 그래서 다른 리오프닝 주보다 덜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리밸런싱이 이미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기회를 틈타서 기관이 이제 저가 매수를 물량을 지금 받아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포는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물량을 연기금이 지금 거의 다 받아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기금의 수급 아모레 G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만큼 추가적 관심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그 밖에 앞서 수급 종목 내에서 눈에 띄는 것들이 하이비전 시스템도 조금 확인이 되고요. 우주 일렉트로 같은 XR 쪽도 보입니다. XR도 관심이 테마로 확 쏠렸다가 또 살짝 잠잠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XR이 굉장히 수급이 지금 몇 주 동안 들어왔다가 이번 주에 이제 거밍치 네. 대만에 그 애플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이제 소식지가 빠른 그 기자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트위터에 트위터에다가 애플 내년에 그러니까 그 XR 기기의 공개는 내년 초에 할 건데 이제 양산 그러니까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게 한 분기 정도 늦어질 것 같아라는 이슈 때문에 뭐 거의 뉴프렉스가 그날 20% 하락을 네. 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바로 다행인 것은 삼성전자에서 XR을 이제 개발자용으로 조금 개발을 한다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면서 다시금 좀 모멘텀을 받는 모습이고 근데 다만 애플의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 XR은 내년도 1월에 그 CES에서 또 약간 그 오픈이 되는 또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조금 이제 힘은 받고 또 수급도 다시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다른 종목들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새로운 생소한 종목 하나가 이제 수급에 포착이 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제 휴대폰 카메라 모듈 검사 자동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네, 3D 카메라나 TOF 카메라 기능의 고도화가 되는 부분의 어떤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XR이나 CS 모멘텀으로 지금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는 계속해서 뭐 애플, 뭐 메타, 삼성, 그다음에 중화권까지 XR 쪽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카메라 모듈도 그렇지만 검사 장비 수요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다가 최종 고객사가 AR 글라스에다가 TOF 모듈을 이제 탑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북미 고객사의 카메라 스펙 개선으로 인한 어떤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 내년에 어떤 실적 개선의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사 리포트를 아마 참고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분기까지 수주 잔고가 꽤 괜찮습니다. 지금 1,000억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리드타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4분기에 매출 인식 될 수 있다면 매출액은 4분기 820억 원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도 말씀 주신 내용들 기억하면서 저희 잘 추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잔금 해제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FNF, K-패션 대장주. 포인트는 역시 중국에 두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MLB 등을 필두로 해서 중국 매장 확대, 뭐 중국에서 줄을 선다 이런 얘기들 과거에 FNF 잘 나갈 때 엄청 나왔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다시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워낙 이 중국이 봉쇄를 강하게 했을 때에도 별로 영향이 없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저는 리오프닝이 됐을 때는 본격적으로 실적 기대감 가져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MLB나 디스커버리 같은 브랜드를 앞세워서 국내의 어떤 패션 업종 대장주로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MLB 모자가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기를 얻고 중국 진출을 이제 본격화했는데 그 즈음해서 코로나 봉쇄가 이제 생기면서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성장세를 보이긴 했지만 기대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약간 좀 눌려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큰 타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리오프닝이 되면은 아무래도 MLB 모자의 경우 제가 이제 시장 조사 때문에 명동에 롯데 그 면세점을 갔을 때 MLB 모자 파는 매장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 면세점을 차지하는 비중 중에 큰데 거기다가 바리케이트를 세워놓고서는 박스로 모자를 사가거든요, 따이공 분들이. 근데 그걸 이제 못했는데 그게 이제 풀린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저는 이제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로 면세도 그렇지만 또 그 대리점도 그 현지에다가 많이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주목해 보셔야 될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내에서 정확히 좀 인기를 가늠해 볼 만한 뭐 척도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실제로 그 순위 그러니까는 이렇게 수치화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MLB가 아까 제가 인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중국 진출 2년 만에 중국 내 패션 브랜드 34위까지 달성을 했는데 뭐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보통 패션 경쟁사들이 이제 중국에서 진출을 해서 40위 내에 이제 입성을 하려면 걸리는 시간이 4년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것의 절반, 2년 만에 이 34위를 달성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 빠른 속도의 점유율 확대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빠르게 점유율을 달성한 만큼 앞으로는 이제 속도 면에서는 조금 이제 슬로해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브랜드의 인기 수준을 감안한다면 향후 매출 확대 꾸준하게 제가 볼 때는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중국 시장의 어떤 이 패션 브랜드 쪽의 어떤 소비 성향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 한 2013년도 전부터 상위 레벨의 패션 브랜드를 선호하는 어떤 이제 쏠림 현상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고가의 제품을 좀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특히나 중국 내 브랜드보다는 해외 브랜드.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좀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좀 면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야구 모자, 캡 모자 이게 이제 사실 인기를 많이 끌었던 건데 이 모자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자꾸 매장에 가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모자 외에도 다른 신발, 것도 사죠. 네, 네. 신발이나 의류까지도 지금 선호도가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디자인을 약간 중국풍스럽게 좀 잘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올해는 34위에서 18위까지는 충분하게 점프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인기를 감안을 한다면 뭐 중국 내 점포당 매출액에 대한 어떤 성장 여력을 본다면 현재 수준에서 1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점포수 확장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한 지금 현재 수준에서 150%까지는 업사이드를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최근 사실 이제 의류 브랜드 같은 경우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의류 소비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EPS 추정치가 이 빨간색 그래프인데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것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주들이 사실 많이 빠졌었는데 FNF는 말씀 주신 대로 봉쇄 이슈 속에서도 사실 박스권 흐름 정도였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의심을 계속 해보자면 네. 올라갈 때는 소외된 친구들이 먼저 가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지금은 어떤 센티가 좋아지는 국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언제부터 실적이 붙을 거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는 지금 이제 아마 지난 11월 29일 날 중국 내의 어떤 그 방역 완화 기조가 명확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내년 3월 전인대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2023년 2분기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포함해서 경기를
살리고자 소비 부양책까지 같이 좀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국 내 의료 소비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숫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따이공의 매출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이공 매출도 무시할 수 없는 이 동사의 경우에는 그 출입국 규제 같은 경우도 내년 하반기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볼 때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카지노라든지 이런 어떤 면세 쪽에서의 어떤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뭐 중국만의 그게 아닐 겁니다. 계속 화장품 업체들도 북미 시장을 공략한다던가 새로운 시장을 노리잖아요. 네. 탈중국의 움직임에서도 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요? 그러니까 원래도 뭐 이게 사실 중국을 뭐 공략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MLB 오자가 중국에서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사업을 이제 확장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글로벌한 기업으로 이제 키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간 몇 년 동안 뭐 M&A를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고 뭐 유럽이나 미국향 사업을 포함해서 이제는 단순 내수 기업보다는 뭐 해외 이익 기여도가 4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히나 이제 작년과 올해 좀 인기를 끌었던 골프나 테니스 쪽도 브랜드를 지금 또 보유를 하게 되었거든요. 지분 투자로 인해서. 그래서 세르지오 타킨이라든지 테일러 메이드 쪽을 통해서 뭐 신성장 모멘텀까지 저는 확보를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중장기 쪽으로도 성장 스토리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 관련해가지고 좀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인력도 지금 계속해서 충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좀 중장기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해외 성장 스토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는 진행형이라고 봐요. 워낙 경영을 잘하시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 경영의 어떤 감각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기존의 내수 브랜드에서 저는 이제 해외 글로벌한 어떤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좀 점차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소비 어떤 의류 브랜드하고 비교를 해도 사실 밸류에이션 너무 낮아요. 그렇고 절대적인 동사의 퍼밴드 차트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이는 잘 받을 때는 20배까지도 받았던 아이인데 지금 이제 10배, 내년 기준으로 10배 못 받고 있거든요. 내년에 아마 7천억 정도 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 7천억도 안 되니까, 7조가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10배 안 되는 상황은 현저한 좀 저평가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럼 가격을 한번 잡아볼게요. 14만 원, 15만 원에서 계속 핑퐁핑퐁하면서 갇힌 흐름입니다. 얼마 정도까지 타겟을? 일단은 목표가는 저는 1차는 18만 5천 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라인 14만 원, 박스권 하단 부분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 18만 5천 원으로 FNF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YM텍입니다. 숨겨진 EV 수혜주 포인트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 종목이 저희 김민수 대표님께서 8월 말경에 얘기를 하셨던 종목이었는데 네. 조금 흐름이 힘들다가 다시 수익으로 전환이 된 최근입니다. 네네네. 이 안전지킴이라고 얘기해 주신 건 사업부 내용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이 회사가 하는 부품이 어떤 전기차나 ESS에서 안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지킴이라는 제가 네이밍을 붙였는데요. 글로벌 이쪽 이제 시장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에서 소수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기업들의 어떤 특성은 사업적 혜자가 있기 때문에 고마진 상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근데 EV 관련된 부품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재단도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10% 조금 내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동사의 어떤 마진율에 저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Q는 뭐 양극재나 음극재만큼 크지 않지만 충분한 이익률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전자식 개폐 장치인 릴레이 전기 개전기라는 국산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현재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의 어떤 다국적 기업들과 지금 경쟁하면서 계속해서 점유율을 넓혀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술이 어디에 처음 사용이 되었었냐면 우주 왕복선에 장착되기 위해서 개발된 장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이 산업 초기부터 시장을 좀 과점하면서 진입장벽을 상당히 두텁게 만들어놨는데 이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현재 지금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ESS나 전기차나 전기차 충전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배터리의 전력을 이제 적시에 공급해주고 끊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요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전과 좀 직결되는 거겠네요. 네, 안전과 좀 직결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 회사가 특징적인 부분 하나는 전류의 방향과 상관이 없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양방향의 고전압 릴레이까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ESS나 전기차의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화재의 맞아요. 위험성이죠.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화재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그 ESS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충전과 방정 시에 전류의 그 방향이 반대로 흘러가는데 이때 이제 주 접점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변하더라도 이게 사고 없이 안전하게 좀 차단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화재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안전지킴이라는 타이틀이 달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뭐 태양광 인버터, 전기차, ESS 여러 분야에서 네. 이 업체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자라는 겁니다. 다음 포인트 가보겠습니다. YM텍 기다려 일본. 뭔가 일본에 아까 미국과 일본의 기술을 쫓아가고 있다. 거기 틈새 시장을 노렸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젠 좀 따라잡을까요? 저는 앞으로 계속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이나 덴소 같은 기업들이 거의 과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마진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사가 아마 그 가격 경쟁력에서도 조금 그들보다 낮다면 점유율은 점차 뺏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그 마진이 얼마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작년에 동사 영업이익률이 23.2%였어요. 그런데 저는 3분기 실적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3분기 마진율이 벌써 37.5%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제 그 나중에 Q가 증가했을 때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는 청주 공장 가동률이 100% 지금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캐파 증설을 11월에 또 4공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 유럽, 중국 시장 쪽으로 EV 쪽 릴레이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캐파가 상당히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년도 실적 저는 꽤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YM텍 어찌 보면 앞서 FNF보다는 종목 변동이 조금 이렇게 있는 네네. 스타일이잖아요. 네. YM텍 가격을 어떻게 잡아 대응하죠? YM텍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주가가 조금 충분히 조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자리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24,000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1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4,000원 1차 목표가입니다. 일단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같이 AS 하면서 호흡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하나만 더 볼게요. 재룡전기 AS 하고 싶어서요. 네네. 사실 13,500원의 목표가를 주셨는데 말씀 주시고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곤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좀 1.7% 내려갔는데 어찌할까요? 네, 지금 대주주 대주주가 아니군요. 대주주 과세가 연말에 항상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은 많이 오른 주식들이 좀 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저는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연말로 갈수록 조금 조정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여전히 업황은 저는 뚜렷한 회복세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4분기 실적까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잔금 해제 비밀도 풀어봤고요. 재룡전기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